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현대 기아차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마저 제쳤다. 미라클 기아 역대급 실적 이러면서 기아가 몇 프로 이윤율 나왔는데 저런 말을 써요. 자, 체크를 해볼게요. 자, 기아가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8,740억 원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었고요. 영업이익률이 12.1%가 나왔습니다. 근데 세계 이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11.4%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자동차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다 했을 때 영업이익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쳤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기아가 테슬라보다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글로벌 완성체 업체 통틀어서 영업이익률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식의 평가였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니까 두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6조 4,667억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에. 작년에 글로벌 판매량 1위였던 도요타가 올해 1분기에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실적 추정치가 한 5조 좀 넘게 5조 1천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현대차나 이쪽 국내에서는 그걸 보는 거죠. 와, 현대차 그룹이 도요타를 뛰어넘는구나. 폭스바겐을 따라가는 수준이구나.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일라면 아이오닉이나 EV6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나오지가 않았고 대부분 파라세이드라든지 SUV, 뭐 SUV라고라든지 제네시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제네시스도 전기차가 아닌 것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죽어가고 있는 시장에서 넘버원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 나왔지만은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부분들이 뭐 올라가면서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이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5대 중에 하나는 이제는 전기차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앞으로 내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30% 갈 거고 내후년 되면 50% 정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서 실적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실적 다 뭐냐면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차 팔아가지고 그것도 SUV라든지 뭐 이런 대형차 팔아가지고 냈다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은 오래 못 가는 시장인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돈을 버는 건 중요하죠.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쵸. 이 돈을 어디다 써가지고 현대차의 미래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이 현대기아차의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면 좋다라는 건데, 현대기아차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꾸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예. EV6 나왔으면 EV 저기 5나 4나 3나 2가 나와야 되는데 EV6 9로 가버렸잖아요. 정말 거대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해머 같은. 저는 이런 건 자살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자라면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2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기차 부분. 근데 인도네시아도 전기차도 지금 드라이브를 많이 걸려고 해요. 네. 그럼 나머지 75%는 어디가 갖고 있느냐?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단일 한 기업에서 갖고 있는데 그 차가 9,000달러예요. 그러니까 9,000달러에서 나오는 거고, 요번에 BYD에서도 되게 괜찮은 13,000달러짜리 차를 냈고, 뭐 빈센트도 저기 빈 그룹, 베트남에 있는 빈 그룹에서도 2만 달러대에서 대단히 좋은 차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마진율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차는 지금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을 지금 공략하지 않고 있고, 전기차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도 물론 못 들어가고 있지만 내연기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연기관은 과도기적으로 전기차가 램프업 구간에 들어가 가지고 마진율을 낼 수 있도록,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생산이 마진율을 낼 수 있고 미래에 갈 수 있는 튼튼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쿠션을 파이낸셜 쿠션을 마련해 주는 데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네. 이거 자체가 기빨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5년 뒤에 갔더니 내연기관에서는 돈을 못 벌고 다 전기차 부분은 마진율이 그냥 한 3%, 2% 나와버리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지금 빨리,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그래프상으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은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고급화 전략을 택합니다.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택하면 프로핏 마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차의 곡선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죠. 그러면 전기차는 이 아래에 있어요. 전기차는 다른 곡선이라서 점점 올라갈수록 고급화되고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곡선을 아래서부터 긋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도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 디젤이나 가솔린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픽업 트랙이 잘 팔리고 SUV가 잘 팔리는 나라니까 거기는 정말 이것도 한번 정리하면 다른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GM과 포드가 로비를 해서 세단 만들어서는 돈 못 벌게 돼 있는 구조로 자동차 시장을 만들어 놓고 SUV하고 픽업 트럭은 각종 로비를 지난 1970년대부터 해갖고 와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오바마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개혁 못하게 됐고 바이든도 이번에 개혁하려고 했어요. SUV나 왜냐하면 이게 환경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미국 땅에서 여러분 독일에서는 G 클래스 벤츠의 G 클래스 있잖아요. 그 집차 G바겐 G바겐 살려면 나 사냥한다라는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요? 그거 아니면 G바겐을 도시에서 탄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걸 혼자 타고 다닌다?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이거는 유럽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각종 로비를 통해 가지고 총 갖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큰 차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 모방하자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 유럽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을 정도로 현대가 잘하고 있는데 그럼 더 많이 팔아야죠. 인도네시아도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인도네시아에다가 EV9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에 이 EV9 갖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 중국은 왜 테슬라가 지금 밀립니까? 1위에서? 저가 차들이 쏟아져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고급 세단에서 테슬라가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테슬라 모델 Y도 대단히 인기 있어요, 중국에서. 그쵸? 그래서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가 모델 만들어서 중국 공략하려는 거고 인도 공략하려는 거고 남미 공략하려고 하고 동아시아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기아차에 그럼 테슬라처럼 저가 모델을 가지고 동아시아 공략할 수 있고 인도 공략할 수 있고 남미 공략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없죠.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지금이라도 12,000달러짜리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중국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12,000달러, 13,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는 이 5조, 6조 번 돈으로 딴 데 돈 쓰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또 뭐 페라세이드 2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 만들면 안 되고 자꾸 SUV 큰 차, 그랜저 큰 차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의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것. 한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000원짜리, 15,000원짜리 전기차를 한국 사람들도 주문하면 다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의 모닝이라든지 아반떼라든지 이런 수요는 다 전기차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한국의 도로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물론 여기에 100% 재생에너지가 한국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여기 들어가는 전기를 쓰려고 하면은 화석연료를 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중국은 빠른 속도로 전기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현대기아차가 타야 되고 정부도 규제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혀 규제도 안 하고 있고 이거 규제를 안 하다 보면은 시장 전략 잘못 짭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제가 현대기아차 내부 직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중국 들어가려고 했고 회장 지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형 모델을 그러니까 만들어라. 네. 근데 저가형 모델을 도저히 현재 기술로서는 못 만들겠다고 나왔던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익률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손해 안 보면서 만들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동안에 손해를 봐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올라가야 램프업 구간에 들어가야 이것도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손실을 봐도 좋아요. 영업이익률 떨어져도 좋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전기차를 그러니까 수익률 있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큰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전략을 한번 짚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고급화 전략, 약간 마진 많이 남는 그런 비싼 차들을 많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이제 그 돈을 전기차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M1 딴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 현대차가 잘 되겠죠. 오케이,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나옵니다.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400만 대를 돌파했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역시 모델 Y가 하드 캐리, 누적이죠. 멱살 잡고 멱살 잡고 끌었답니다. 테슬라가
4월 초에 이미 누적 판매 대수가 4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이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가 집계 통계를 내봤답니다. 모델 3의 판매량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모델 Y가 급성장을 하면서 S자 모양의 성장 곡선을 그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역시 모델 Y가 많이 이 판매량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일론 머스크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일론 머스크도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될 것이다. 단일 모델 중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모델 Y가 대단히 인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저도 사실은 모델 Y는 갖고 싶습니다. 돈 벌어서 꼭 모델 Y. 네, 모델 Y 또 이 할인되어 있을 때 사야 되는데 그죠? 자, 모델 Y 사는 날 꿈꾸면서 아니면 테슬라에서 저희 모델 Y 한번 시승하면서 방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시승 필요 없어서 살 겁니다. 알겠습니다.